K방산의 상징, 27년을 이어온 K9의 역사, 글로벌 명품 자주포 K9부터 최첨단 AS9 헌츠맨까지 옥스포드가 재현한 K9의 신화, 호병여단의 K9A1을 중심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K9의 첫 등장, 2002년에 출시된 오리지널 코브라 전투단 OCM 38000 제품의 구형 K9입니다. 이 제품은 1999년에 전력화된 K9 초기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이 제품을 처음 접했던 설렘이 기억납니다. 미니피규어는 초기 코브라 전투단의 미니피규어로 노란 피부색과 프린팅된 전투복 그리고 둥근 발이 특징입니다. 예전 옥스포드 미니피규어는 전부 둥근 발을 갖고 있었죠. 차체는 열스터드 넓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모델이라 다소 투박한 느낌이 납니다. 보안 궤도는 그때 그 시절 고무 궤도인데요. 어렸을 때 저거 힘줘서 끼다가 부서진 바퀴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모델이지만 K9 옆모습 특유의 각진 형상은 충실히 재현되었습니다. 양옆엔 중대식 뺄표식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차체 앞면엔 조종석 해치가 실제와 달리 중앙에 표현되었습니다. 파이프 모양의 부품이 해치 주변에 배치되었는데요. 요즘엔 보기 드문 부품입니다. 호신 고정 장치와 엔진룸은 생략되었고 해치는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포탑엔 155mm 52구경장포가 통짜 부품으로 표현되었는데요. 비록 통짜이지만 포신의 디테일이 잘 구현되었습니다. 신형 K9A1과 비교하니 포신 길이가 꽤 짧습니다. 포신과 포탑 사이에 원규동 부품을 넣어 길이를 늘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포탑 상부엔 K6 중기관총과 광학 장비가 심플하게 표현되었고 해치가 중앙에 한 개 있습니다. 신형 K9A1과 비교했을 때 해치는 고증이 부족하지만 광학 장비나 기관총의 디테일은 좀 더 신경 쓴 느낌이 나네요. 상부의 해치도 이렇게 열 수 있는데요. 미니피규어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만 남기는 신형 K9A1과 달리 해치가 한 개만 있다 보니 공간이 꽤 넓습니다. 포탑 후방엔 길쭉한 구형 안테나가 있고 초기 K9 모델답게 보조동력 장치 APU가 탑재되지 않은 밋밋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신형 K9A1에 표현된 탄약고와 차체 출입구는 구형 버전에서 생략되었네요. 최근 나온 제품들에 비해 고증과 디테일은 크게 떨어지지만 초창기 옥스포드 특유의 각지고 투박한 브릿감 가운데 K9 자주포 특유의 묵직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이 훌륭하게 드러난 제품입니다. 다음엔 두 번째 K9, 2011년에 출시된 밀리터리 시리즈 OM3301입니다. 코브라 전투단은 잠깐 들어가고 밀리터리 시리즈로 출시된 제품이었는데요. 미니피규어는 노란 피부에 조금 더 세련된 프린팅이 들어간 전투복 그리고 옥스포드의 특징 둥근 발을 갖고 있습니다. 차체 크기는 12스터드인데요. 여태 나온 자주포 중 가장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9년 만에 출시된 자주포라 그런지 초기 버전에 비하여 꽤 고증이 잘 되었는데요. 차체 앞면엔 포신 고정 장치, 엔진룸, 조종석 등의 디테일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전면등도 입체적으로 구현되었네요. 보안 궤도는 아직까지 고무로 표현되었습니다. 신형 K9A1과 비교해도 고증 자체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155mm 52구경장 포신도 통짜 부품이지만 유의미하게 길어졌고 포신 끝엔 검은 원통 브릭으로 된 포구 재태기도 표현되었습니다. 포탑과 차체의 전체적인 비율이 1세대보다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다만 포탑이 실제 자주포보다는 높고 너비가 짧게 표현되어 아직 실제 자주포의 비율을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포탑 상부에도 똑같이 해치 2개가 있고 광학 장비도 비슷하게 표현됐는데요. 다만 부무장에서 M60 기관총이 장착되는 고증 오류가 나타났습니다. 굳이 M60 소품 말고 다른 K9과 같이 브릭으로 기관총을 표현하면 좋았을 것 같네요. 안테나도 길쭉한 올드 안테나에서 요즘 부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옆면엔 야전에 사용되는 연장이 동일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카프는 공군인데요. 스티커는 아무래도 중학생의 제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후면인데요. 아직은 K9A1이 전력화되기 전 제품이라 APU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후방 적재함과 출입구 등은 꽤 디테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차체 자체가 높아서 내부 공간이 훨씬 넓게 구현되었습니다. 밀리터리 시리즈의 K9은 투박했던 1세대와 이후의 K9A1을 이어주는 허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K9 특유의 길쭉한 포신과 더불어 차체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잡힌 모습을 보여주네요. 마지막은 2024년에 출시된 코브라 전투단 호주 왕립여단의 AS9 헌치맨입니다. AS9은 K9A1 자주포의 호주 수출형 버전인데요. 호주의 환경에 특화된 사막형 위장 패턴이 특징입니다. 미니피규어는 피부색이 바뀌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AS9은 K9A1 이후에 출시된 터라 사실상 많은 부분이 K9A1과 닮아 있습니다. 차체의 스터드 개수도 같은데요. 앞면엔 동일하게 포신 고정 장치, 엔진룸, 조종석이 표현되었습니다. 다만 AS9의 엔진룸은 열리지는 않네요.
옆면 비율은 거의 동일한데요. AS9은 실제 자주포의 강화된 장갑을 반영한 사이드 스커트가 표현되었습니다. 52구경장 포시는 색깔을 제외하고 동일한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두 자주포는 포탑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AS9은 포신양 끝부분에 망원경 부품으로 포구 초속 측정기가 표현되었고 상부엔 RCWS 원격 무장장치가 적용된 무장탑을 포함하여 양쪽 해치 앞에 부무장이 장착되었습니다. 포탑 후방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APU 박스와 적재함만 표현된 K9A1과 달리 AS9은 APU와 에어컨, 통신 장비들을 포함한 패널로 인해 포탑 자체의 길이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체 후방의 출입구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AS9 헌츠맨은 K9 계열 특유의 묵직함에 호주 수출력만의 최신 장비 디테일이 집약된 옥스포드 K9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겠네요. 2002년의 K9부터 2024년의 AS9 헌츠맨까지 옥스포드 K9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모아봤습니다. 옥스포드의 발전만큼이나 실제 K9의 역사와 디테일이 그대로 느껴지는 라인업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엔 화력의 중심, 화제의 신제품, 돌격 제8기동사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